독일 북부의 한 작은 마을 니르부르크. 바로 이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것으로 알려진 레이싱 서킷 노르드 슐라이페가 있습니다. 자동차 마니아분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노르드 슐라이페는 독일의 험준한 아이펠 산맥을 휘감으며 수많은 급경사의 코너와 일정치 않은 노면 상태, 귀가 멍해질 정도의 심한 고저차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인명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녹색 지옥, 즉 그린 헬이라고 이름 붙여진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레이싱 서킷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이 노르드 슐라이페 서킷을 날렵한 모습을 한 푸른색의 슈퍼카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합니다. 페라리나 포르쉐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동차가 아닙니다. 바로 설립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중국의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 넥스트 EV라는 회사가 만든 EP9이라고 불리는 슈퍼카입니다. 1메가와트, 무려 1340마력을 자랑하는 하이퍼카로 불리는 EP9은 154개의 급격한 코너로 이루어진 20.8km의 악명 높은 노르드 슐라이페 서킷을 7분 5초대에 주파하여 서킷을 도는 전기차 기록상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 스포츠카로 등극하게 됩니다. 2017년 5월에는 자신의 기록을 한 번 더 갱신하여 6분 45초 90에 주파하게 됩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지옥의 서킷을 씹어먹은 전기차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EP9은 전 세계의 각종 레이싱 서킷을 돌며 전기차 분야 레이싱 서킷 신기록을 연이어 수립하게 됩니다. 2017년 2월 23일 EP9은 미국 오스틴 텍사스의 레이싱 서킷에서 또다시 신기록을 수립하여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5.5km의 텍사스 오스틴의 코타 서킷에서 2분 40초 33이라고 하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전에 이 서킷에서 레이싱용 에스턴 마틴 벤티지 V8 모델이 2분 4초 61이라고 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어 이에 비하면 EP9은 느린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신기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 EP9을 사람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레이서가 없는 자율주행 모드, 즉 무인운전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EP9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는 차로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괴력의 하이퍼카를 중국에서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회계부정이나 가짜 상품 등으로 말이 많은 중국에서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이라고 했는데 정말 믿어도 되는 기업일까요? 오늘은 독일의 서킷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서운 기세로 앞으로 치고 나아가고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와 니오의 청업자 립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업자 립빈은 니오의 전신인 넥스트 EV를 창업하고 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불과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초 파산의 위기에까지 가게 됩니다. 불굴의 의지로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립빈의 이야기를 통해 니오라고 하는 전기차의 미래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왜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들이 니오의 주식을 강력 매수로 추천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니오가 가진 리스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테크 기업들에 대해 소개한 실리콘밸리 투데이를 출간하였습니다. 떠오르는 미국 테크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74년 중국의 안의성 시골에 가난한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립빈.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미래에 빛나고 훌륭하게 되라는 의미에서 빛날 빈자를 이름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립빈은 어릴 적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 당시 립빈이 살던 시골에서 소는 작물 재배를 위해 여러모로 활용되는 농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습니다. 립빈의 할아버지는 병들거나 상태가 안 좋은 소를 싼 가격에 매입한 후 집에서 잘 키워서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소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할아버지는 읍내로 나아가 술이나 담배 등을 사서 마을의 농부들에게 판매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 돈을 마련했습니다. 립빈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와 소를 키우고 소가 팔리거나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돈을 세고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립빈은 이러한 가난한 처지를 결코 비관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립빈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은 할아버지로부터 사업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배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립빈의 집은 매우 가난했지만 아이의 명석함을 눈치챈 부모님은 후에 립빈을 반드시 대학교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7살이 되던 해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시작합니다. 립빈 역시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가족을 서포트하기 위해 낮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말 그대로 주경야독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머리가 비상했고 강한 인내심과 뚝심을 지닌 이 아이는 결국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중국 제1의 대학교인 베이징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사회학과, 법학을 전공합니다. 또한 독학으로 컴퓨터 코딩을 공부합니다. 가난했던 리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1996년 리삐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이 당시 인터넷의 물결이 점점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큰 사업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한 리삐는 곧바로 자신의 첫 번째 인터넷 스타트업인 베이징 난지과학기술발전 유한회사를 창업합니다. 컴퓨터 교육 및 컴퓨터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였는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1997년에는 인터넷 도서 출판 기술을 개발하는 베이징 코원 도서 정보기술 유한회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삐는 또다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였고 드디어 큰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리삐는 2000년에 자동차의 일반 정보 및 자동차 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넷 서비스인 비트오토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엄청난 대박을 친 것입니다. 비트오토는 일반인들에게는 중국 내 자동차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과 딜러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 차량을 홍보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정부는 일반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패밀리카를 소유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하였고 비트오토 사이트 역시 이러한 붐을 타고 점차 큰 명성을 얻게 되면서 수많은 회원을 거느린 초대형 자동차 종합정보 사이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리삐는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고 리삐의 비트오토 역시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모두 회사를 그만두었고 7명만 겨우 남아서 회사를 유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리삐는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이드 잡으로 코딩을 하였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서 안간힘을 다해 회사를 유지시킵니다. 결국 닷컴 버블이 꺼지고 서서히 테크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오토 역시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리삐는 바이두와 같은 대형 웹 포탈들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꾀를 내어 먼저 차량 제조사와 딜러들에게 얻은 차량의 중고차 및 신차 매매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형 웹포탈에게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이두와 같은 중국의 대형 웹포탈들이 비트오토를 차량 매매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리삐는 차량 딜러들에게는 매달 돈을 받고 비트오토 사이트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국 내 수많은 자동차 딜러들은 비트오토에 더욱더 몰리게 되었고 더 많은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비트오토는 결국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중국 최고의 자동차 매매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기업이 됩니다. 2010년 11월 리삐는 드디어 비트오토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킵니다. 이 당시 비트오토의 기업 가치는 무려 1빌리언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 원에 달하게 되면서 리삐는 억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중국 내에서도 크게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리삐는 2013년 비트오토를 매각하게 되는데 이 돈으로 평생을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삐는 자신이 번 돈을 다시금 쏟아부어 그동안 생각해왔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중국의 많은 도시들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대기오염이 심했습니다. 리삐는 미래에 전기차가 중국 도심 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하늘을 푸르게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전기차 사업 웨이라이를 시작합니다. 웨이라이는 중국어로 푸른 하늘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 웨이라이의 영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전기차 기업 니오인 것입니다. 리삐는 과거 비트오토 사업을 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리포터로서 중국 자동차 업계의 거물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얻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중국 테크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많은 다른 유명한 CEO들과 창업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강력한 중국 내 테크 산업의 인맥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리삐의 인맥은 니오를 설립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리삐이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중국 최고의 테크 기업인 마하텅의 텐센트, 리엔홍의 바이두, 컴퓨터 기업인 레노버, 싱가포르 최대 국부 펀드인 테마섹, 미국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 캐피탈 등이 선뜻 투자에 나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리삐는 2010년 설립된 중국의 작은 전자기기 업체였던 샤오미가 글로벌 전자기기 업체로
엄청나게 빠르게 도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립비는 중국 내수 시장뿐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타겟하여 완성도 높은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당시 샤오미 역시 자체적으로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기 넘치는 립비는 샤오미의 창업자이자 CEO인 레이진을 찾아가 샤오미가 직접 전기차를 만들지 말고 립비인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에 투자해달라고 설득합니다. 립비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엄청난 역량을 지닌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결국 샤오미의 회장 레이진은 이 당시 직접 전기차를 만드는 대신 니오의 강력한 투자자이자 후원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로부터 큰 투자금을 모은 립비는 중국의 IAT 자동차라고 하는 차량 프로토타입 설계 및 테스트 전문 기업을 인수하였고 마세라티, 마츠다 등 인류 자동차 기업에서 일한 200여 명의 차량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여 전기차 프로토타입 제작에 돌입합니다. 2년 후인 2016년에 니오의 첫 전기차이자 슈퍼 스포츠카인 EP9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니오는 처음부터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타겟했기 때문에 고성능 고급 스포츠카를 먼저 만들어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세상에 증명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전략을 편 것입니다. 니오의 첫 번째 전기차인 스포츠카 EP9은 처음 데뷔한 장소도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립비는 애초부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중동과 유럽의 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영국의 런던에 위치한 사치 갤러리에서 EP9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영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치 갤러리는 영국의 세계적인 아트 컬렉터인 찰스 사치가 설립한 현대미술관으로 트렌디한 현대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때 EP9 6대가 투자자들에게 프라이빗하게 팔리게 되는데 한 대당 가격이 무려 3.2 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35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데뷔를 통해 니오는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전기차를 금방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패러데이 퓨처, 피스커 등 현재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차량 생산 공장을 제로부터 설립하고 완성차를 생산해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특히 차량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을 계획한다 해도 실제 차량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차량이 인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니오는 회사를 설립한 지 불과 3년 만인 2017년 12월 첫 번째 대량 생산 전기차인 럭셔리 SUV ES8을 출시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니오가 시간과 돈이 크게 드는 자체적인 차량 생산 공장을 만드는 대신 중국 정부 소유의 국영자동차 기업에 외주를 주어 차량을 대신 생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JAC는 중국 안의성 허페이시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기업으로 1964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참고로 니오와 JAC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JAC는 니오와의 계약을 통해 니오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니오는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상하이 외곽에 자체 생산 공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오가 이후 재정난에 빠지면서 자체 생산 공장 설립은 일단 미루었고 현재는 JAC를 통해 차량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니오가 경제성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매달 1만 대 이상을 판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니오의 판매량이 연간 1만 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JAC와의 합작을 통해 생산 대수를 최대한 늘려 먼저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2018년 9월 12일 니오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였고 립비는 12명의 주요 투자자를 초대하여 주식거래소에 종을 울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립빈과 니오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립빈에게는 큰 재정적인 어려움과 파산의 위험이 닥쳐옵니다. 2018년 니오는 럭셔리 SUV 전기차인 ES8 차량을 처음으로 출고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약 8,100대가 판매됩니다. 니오의 ES8은 사륜구동의 순수 중형 SUV 전기차로 가격은 약 7천만 원대에서 시작하지만 풀옵션 선택 시 가격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대시보드 중앙에는 둥글게 생긴 놈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차량 비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에 탑재되는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인텔의 모비라이 자율주행 칩이 적용된 니오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름대로 호평을 받았고 순조로운 출발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들어서 온갖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됩니다.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생산된 ES8 차량의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립비는 재빠르게 리콜을 단행하여 빠르게 대응하긴 했지만 이미 럭셔리 차량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2019년 3월 중국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니오의 매출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3,989대만 판매되어 성장이 전년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니오는 수중에 있는 현금을 매일매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을 처음 시작한 2018년과 2019년 중반까지 2년 동안 누적 적자가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립비는 이 당시 인터뷰에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며 당장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몇 달만 겨우 버틸 수 있는 현금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장 초기 12불대까지 올라갔던 니오의 주가는 1불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니오가 조만간 파산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큰 위기에 몰린 립비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릴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사방팔방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투자해줄 투자자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파산을 바로 눈앞에 둔 니오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대주겠다고 하는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시작할 초기 여러 차례 재정난으로 파산의 문턱까지 갔던 것처럼 니오 역시 파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립빈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여기에서 하늘은 립빈을 도와줍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이 니오를 믿고 기적처럼 니오 차량을 다시 구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9년 4분기에 니오는 차량을 무려 8,000대나 출고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약 5천억 원의 현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니오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파산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립비는 이 당시 인터뷰에서 수차례 중국의 고객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니오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년 니오는 전년 대비 출고량이 3배 이상 오른 총 2946대를 출고하게 됩니다. 2020년 초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있었습니다. 니오의 차량을 생산하는 JAC 모터스가 위치해 있는 중국 안후이성의 허페이시였습니다. 허페이시는 결국 니오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립빈에게 허페이시에 니오의 본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100억 위안, 즉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큰 돈을 투자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은행들도 니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총 6개의 중국의 은행들 역시 약 2조 원 규모의 돈을 니오에게 긴급 수혜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년 2020년 4월 니오는 극적으로 파산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하게 되었고 니오는 다시 날개를 달고 앞으로 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1불대까지 떨어졌던 니오의 주가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오의 회생이 확실해지자 투자자들은 다시 앞다투어 니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2020년 4월 2불대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60불대로 솟구쳐 오르며 무려 30배 이상 폭등을 합니다. 올해 1월 니오의 시가총액은 한화로 무려 107조 원에 달하게 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1위인 테슬라와 2위인 도요타에 이어 폭스바겐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서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물론 현재 니오의 주가는 조정을 받아 1월에 최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35불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니오는 전년 대비 출고량이 2배 이상 오른 43,000대를 출고합니다. 그리고 올해인 2021년 4월에는 누적 생산량 10만 대를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웁니다. 2018년 5월 처음으로 양산에 들어간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니오는 최근 반도체 수급이나 배터리셀 공급 부족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잘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1만 628대를 생산하여 창사 이래 처음으로 월 1만 대 생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간다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연간 10만 대 이상의 생산 목표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부동의 1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9월에만 중국에서 5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중국 토종전기차 3인방인 니오, 샤오펑, 리오터의 판매량의 총합보다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올해 초 상하이 모터스에서 한 여성이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테슬라의 차량 결함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을 극대화하면서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니오는 앞서 말씀드린 럭셔리 SUV 전기차인 ES8 이외에 2018년 12월에는 중형 SUV 전기차인 ES6를 출시합니다. 니오의 플래그십 모델인 ES8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쉽게 늘기 어려워서
ES8보다는 작으면서 저렴한 가격대의 모델을 출시하여 니오 차량의 판매량 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에는 ES6의 쿠페 버전인 EC6를 내놓습니다. EC6는 차량의 뒷라인이 쿠페 모양으로 보다 날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6의 가격은 약 54,000불로 하나로 약 6천만원가량입니다. 올해 1월 9일 니오는 다섯 번째 전기차인 플래그십 세단 ET7을 시장에 내놓아 큰 주목을 받습니다. 립빈이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 세단답게 5m에 이르는 긴 전장을 가지고 있고 긴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2열 좌석 역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제로백은 3.9초이고 배터리 패키지는 70kW와 100kW 사양이 있는데 1회 충전으로 500km에서 700km를 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니오가 개발하고 있는 150kW급 배터리가 적용될 경우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거리가 무려 1000km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T7의 발표에서 더 큰 주목을 끌었던 것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ET7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들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33개의 센서와 4개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인 오린 칩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11개의 8메가픽셀의 고해상도 카메라와 1개의 초장거리 고해상도 라이다, 5mm 파장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 2개의 고정밀 포지셔닝 장치 등을 포함해서 33개의 고성능 감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율주행 관련 스펙으로는 최상위급인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이 실제 출시되는 2022년에 얼마나 자율주행 기술이 좋을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오는 최근 자율주행 개발진을 800여 명까지 늘리고 1조 원에 달하는 큰 돈을 투자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오가 다른 전기차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핵심 중 하나는 배터리 구독 시스템 및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 중 하나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가격도 비싸고 오래 사용하면 성능도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성능의 배터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할 때 배터리의 성능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니오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배터리를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터리 정기 구독 시스템을 통해 매달 돈을 내고 배터리를 빌려 쓰는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면 평생 무료로 새 것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니오의 전기차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의 성능 저하나 관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의 정기구독 가격은 월 15만원 선으로 현재 니오의 구매자 중 약 3분의 1가량이 배터리 정기구독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도심 내에서 운행을 할 때에는 보통 밤에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장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 배터리를 중간에 충전해야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빨리 충전한다고 해도 일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3분에서 5분 내에 충전을 완료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니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압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배터리 자동교체 스테이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수압 스테이션에 가면 배터리를 빠르게 갈아 끼우는 시스템으로 완충되어 있는 배터리로 3분 안에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을 위한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얼마나 많은 수압 스테이션을 세울 수 있는지와 그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차량이 많이 몰리거나 대기수가 많으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타 전기차 회사와 차별되는 시스템입니다. 니오는 2025년까지 4,000개의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니오는 브랜드의 럭셔리 이미지를 확립하고 일반 고객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중국 전역에 니오 하우스라고 하는 독특한 쇼룸 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니오 하우스에서는 차량의 소개뿐 아니라 커피를 마시거나 문화 수업을 듣거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클래스가 열리는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이 제공되어 고객이 장시간 머무르며 니오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니오 하우스 역시 획기적인 발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니오는 올해 9월부터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자사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는 놀랍게도 이미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율이 60%를 넘어선 유럽의 대표적인 전기차 선진국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에서도 니오 하우스를 만들고 유럽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니오의 재무 성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매출이 720밀리언 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매출이 2.49 빌리언 달러로 약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의 폭도 크게 줄어 812밀리언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니오의 미래 매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5.6 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여 2030년에는 약 8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허페이시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현금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 무려 7.4빌리언 달러, 8조 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하여 재무적으로도 크게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니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 7명의 목표 주가 평균은 60.26불, 최고치는 72불, 최저치는 45불입니다. 지난주 니오의 주가가 35불 근처였을 때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현재는 그때보다 10% 이상 오른 40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정고점이었던 56불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중국의 홍다 사태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주가가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니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도 꼭 분할 매수, 분산 투자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중국은 짝퉁의 나라, 한국과 일본의 기술을 베끼는 나라, 뭔가 후진 제품을 만든다는 인식이 있어 왔지만 최근 테크 산업에서만큼은 중국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실력을 지닌 기업들이 등장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 굴기를 앞세우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세계를 선점하고 제패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 내 전기차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며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키우는데 매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중 맏형격인 니오 역시 당분간 큰 순풍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글로벌 선두 전기차 기업이 되기 위해 달려나아가는 니오가 향후 어떻게 성장할지 반드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kay, Patel, all good, all good. Speed climb 3 minutes 34 on target. Push on. Fuel tank record. Well done, Peter.